에이지드 케어는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. 이게 한국 정서랑 안 맞아서 에이지드 케어에 학을 떼시는 특수 파트 선생님들 많이 계시거든요. 이게 왜냐면 에이지드 케어는 뇌를 빼고 일을 뇌를 한 반쯤 빼고 일을 해야 돼요. 막 환자가 갑자기 뇌졸중 증상이 있어. 막 얼굴 페이셜 줄 막 있어. 오른쪽이 막 뚝뚝 떨어져. 막 웃는데 이게 막 이상해. 응급 아니에요. 그런 환자들은요 이미 뇌졸중을 인생에 대여섯 번은 겪으신 분들일 거예요. 그 뇌졸중 여러 번 터진 것 때문에 혈관성 침해 생겨가지고 결국 레스톰 오신 어르신들일 거란 말이에요. 살짝 스쳐서 지나가는 TIA일 수도 있고 스트로크라고 뭐 응급이 아닐 확률도 높단 말이에요. 갑자기 뭐 환자 막 뇌졸중 증상이 있다. 바로 응급실 보낸다? 보호자한테 혼날 수도 있거든요. 병원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왜 병원 보내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EPOA라는 게 있어요. Endure Power of Attorney인가? 어쨌든 이제 법적 대리인인 거죠. 그래서 그게 이제 발효가 되면은 그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그 어르신이 아니고요. 그 어르신의 EPOA들이 내려야 됩니다. 그래서 EPOA 중에 뭐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, 뭐 복지를 책임지는 사람, 프로퍼티를 책임지는 사람이 다 따로 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게 만약에 액티베이트 돼 있다? 어르신이 아프다? 그럼 어르신 아파서 우리가 마음대로 병원에 보낸다? 이거는 월권이에요. 그래서 전화해야 됩니다. 환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 에이지드 케어에서 막 클리니컬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. 레스트홈은 비즈니스입니다. 말을 잘 들어야 돼요. 어르신이랑 얘기 잘하고 보호자들이랑 의사소통 잘하면 그냥 알아서 오케이 해주는 게 많아요. 어르신들 어차피 거기 아파서 입원하신 거 아니에요. 레스트홈은 그 어르신들 집이거든요. 거기 입원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대장정을 겪고 가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본인의 삶을 마무리하려고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. 실제로 어르신들 대화 같은 거 들으면 3개월 남아서 레스트홈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7개월치 살고 있다. 분명히 3개월이면 의사가 다 죽는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다? 뭐 이런 얘기하고 계세요. 약간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요. 너무 클리니컬하게 이제 레스트홈을 접근을 하면은 진짜 힘드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이 어르신이 원하는 게 뭔지, 이 어르신의 보호자가 원하는 게 뭔지. 비즈니스입니다. 이제 하스피탈보다도 하스피탈리티로 좀 더 보셔야 돼요. 당연히 이제 뭐 낙상이 일어났는데 막 머리를 다친 것 같아.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어요. 환자가 바닥에서 발견이 됐어. 일단 폴이잖아요. 낙상이잖아요.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. 그러면은 일단은 헤드 인저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. 그게 이제 보통 레스트홈의 프로토콜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진짜 30분만 한 번씩 바이탈이 되도록 업무가 뜰 텐데요. 그러면 30분에 한 번씩 바이탈 되다 보면은 이 증상이 나타나잖아요. 그럼 그거에 따라서 환자 EPOA가 누군지 확인해서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뭐 해도 되고, 만약에 뭐 밤이라서 연락이 안 되면 응급실에 보내고,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오실 겁니다.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러고 그냥 다시 보내요. 어르신들 나이가 뭐 90세 뭐 이러시니까 수술할 수도 없고 뭣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경과관찰. 대부분 그래요. 저도 처음에는 진짜 막 속이 터졌거든요. 환자 한 분이 계셨어. 어르신이 계셨는데 나이가 그때 94세인가 95세인가 그랬어요. 근데 그 어르신이 스몰 스트로크라고 많이 부르는 이제 TIA가 생긴 거예요. 완전 뇌졸중 이런 걸로 막힌 게 아니라 잠시 작은 혈관이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, 그것 때문에 확 쓰러진 거예요. 근데 이런 적이 여러 번 이미 있었던 거야. 당연하겠죠. 그 한 번만 있었겠어요? 그 어르신이 94세 동안? 근데 나는 그거를 처음 보니까 환자 이거 위험하다. 레스토맨 GP가 있으니까 GP한테 보니까 이 환자가 원래 리바록사반을 먹었더라고요. 그래서 리바록사반 다시 처방돼달라. 근데 진짜 칼같이 거절하는 거예요. 어떻게 의사라면 저럴 수 있지? 환자가 저렇게 TIA로 한번 쓰러졌는데 어떻게 참 의사라면 저럴 수 있지?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, 처음에. 근데 이제 그게 보니까 보호자와 그 환자의 유서, 윌 이런 것도 같이 좀 있더라고요. 환자 자체가 의식이 있을 때 병원 가는 걸 싫어했었고, 보호자들도 병원 보내는 걸 싫어했고,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환자가 또 똑같은 증상으로 쓰러져가지고 병원 보냈다가 보호자가 컴플레인 걸었거든요.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왜 보냈냐. 그렇기 때문에 레스트홈은 뇌를 한 반쯤 빼고 소통을 잘하면 됩니다, 보호자들이랑.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은 레스트홈은 생각보다 쉬울 거예요. 상현님, 제가 그래서 레스트홈 가실 때 디멘시아 유닛은 가지 말라고 말씀드려요. 여러분들이 대부분 급성기 환자들만 봤잖아요. 그나마 레스트홈 갈 때 하스피탈 레벨 케어가 괜찮고요. 그 다음이 레스트홈, 제일 마지막이 디멘시아. 디멘시아 유닛은 레스트홈 레벨이랑 하스피탈 레벨에서 둘 다 케어가 안 되는 디멘시아 환자를 글러보내기 때문에
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. 하스피털 레벨 케어 정도 가시면은 걸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. 이미 그 전에 한 번씩 다 낙상하셔가지고 고관절 뿌려먹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결국에 하스피털 레벨 케어로 넘어오시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분이 별로 안 계세요. 그래서 하스피털 레벨 케어가 좀 더 나으실 거예요. 웹솜은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. 시스템 같은 건 배우겠지만 의료적인 걸로 접근할 필요도 없고 그걸 원하지도 않아서. 그리고 의료적으로 접근하잖아요. 보호자들이 그럼 더 걱정해요. 알잖아요. 우리도 보호자가 됐을 때 우리 엄마 아빠 막 아프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뭔가 좀 더 챙겨줘야 되고 이럴 때 의료진이 먼저 얘기를 해주잖아요. 그러면은 죄책감이 덜어져서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이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막 갑자기 뭐 환자 수액 같은 거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러면은 그런 환자들 대부분 심장 히스토리가 한 2장 돼요. 그냥 아무나 해도 다 심장 히스토리가 2장씩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 심장에 문제 많아가지고 수액 맞으면 그게 바로 심장에 들어가서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. 대신에 우리가 체크해서 물 잘 먹이도록 할게요. 그럼 다들 오케이해요. 심장 맞아요. 저희 어머니 심장이 안 좋으세요. 다 심장 안 좋거든요. 거기 계신 분들.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던지면 돼요. 심장 안 좋다고. 그럼 이제 맞아요. 우리 엄마 심장 안 좋다고. 맞다고. 그게 바로 심장에 가서 안 좋을 수 있군요. 이러면서 이제 끝납니다. 네. 수액 맞고 싶어 하신다? 그럼 그걸로 끝내시면 돼요. 가장 좋죠. 저 그거 맨날 써먹어요. 병원에서도. 그게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처방 진짜 안 내줘요. 여기 심장에 무리 가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. 그리고 또 막 어르신들 못 걸으시는데 집에 갑자기 데리고 가겠다. 크리스마스인데 오랜만에 우리 어머니 그 집에서 같이 보내면 좋지 않을까? 막 이러면서 자기 남편이 그 안고 가겠다 뭐 이러면은 또 말려. 저는 이거 실제로 제 외할머니가 누가 이렇게 껴안아가지고 갈비뼈 부러지셨거든요. 그래서 그 너무 위험하다고. 우리 어르신 너무 여기 오래 이렇게 혼자 계셨고 뼈 지금 앙상한 거 보라고. 잘못 안았다가 진짜 뼈 부러진다고. 우리 할머니 뼈 부러졌었다고. 누가 안아가지고. 이러면 또 거기서 바로 그러고 절대 다시 그 얘기 안 꺼내더라고요. 본인도 뭘 잘 모르니까 이게 어떨까요? 저게 어떨까요? 이렇게 그냥 제안을 하는 거지 그거를 타당한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만 해주면 다들 오케이 합니다. 진짜로. 요양병원 느낌도 아니고요. 요양원이에요. 요양원. 살 날 얼마 안 남으신 분들 진짜 마무리하는 분들이 가는 거라서. 근데 그러잖아요. 또 은근 오래 계세요. 막 매니지먼트 오히려 안 하면 더 오래 계시는 경우도 많아요. 굳이 이제 와파린 같은 거 드셨다가 내부 출혈로 더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, 물론 이제 뇌졸중으로 크게 와서 점점 악화되긴 하거든요. 오른쪽 팔만 못 썼던 거 왼쪽 팔도 못 쓰게 되고 이러긴 하지만 내부 출혈 생겨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시진 않으세요. 그래서 점점 매니지먼트 하는 걸 줄입니다.